인내하라 구독하라 만수로 갑수루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아주 날씨 좋습니다. 좀 더운 감이 있죠, 그죠? 아직은 좀 더운 감이 있더라고, 낮에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좀 덥더라고, 선풍기도 틀고 막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인데 오늘은 제가 그 종목 뭐 분석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작년 5월에 값으로 1억 손실 복구 이제 프로젝트, 그때 제가 한 거의 마이너스 7, 8천이었을 거예요. 보면 네. 작년 5월에 제가 했었거든요. 네. 참 세월 금방 갑니다. 네. 그저께가 5월 같은데 벌써 지금 작년 5월이 아니고 다음해 9월입니다. 지금이 참 세월 빠릅니다. 제가 여기 첫 방송이 바로 반드시 손실 행복한다, 1년 전이죠. 그때 5월 달이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박막내입니다. 132만? 5m는 욕밖에 안 했는데 유튜브에 손녀 손자들이 이렇게나 생겨버렸네. 늘 팬들 너무 고마워요. 유튜브와 성장한 50인의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세요. 5월 7일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수 갑수루입니다. 아주 어설픕니다. 제가 지금 1억 5천 손실 중이거든요. 올해 안에 여기 보시죠.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8,100. 예? 같이 NK믹스는 그 당시 저의 계좌입니다. 12,600원이었네요. 3천만 원 손실이 뭐 보이셨죠? 네. 뭐 어차피 전 개미예요. 찾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1년 넘게 지나서 사실 연말에 한번 1억 손실 복구가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안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시즌 1 종료, 시즌 2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수익 실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멘붕이 오면서 옛날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즌 1을 제가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9개월 동안 지금까지 또 인내를 했죠. 참 아쉬움이 많았죠. 그때 왜 고점에 안 팔았을까? 고점 부근, 그때 26,500까지 갔잖아요. 작년에. 올 1월인가요? 작년. 네, 그때, 왜 팔지 않았을까? 그때 왜 안 팔았을까? 엄청 후회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NK믹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제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를 해서,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팔고 다시 받아왔을 때 사면 되지 않겠냐 했겠지만, 그건 어떻게 알아요? 다시 바닥에 올지는. 아마 사람들도 보유했다가 팔면은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보통 내가 팔면 오르는데 그거 두려워서 잘 못 팔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3,800, 아직 실현된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권으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안정화 단계가 왔다. 이제는 NKMX 내가 얼마까지 수익을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지. 아마 이제 2만원 이하로는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즌 1을 종료할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마이너스 8천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3,800이 됐고요. 먼저 요즘, 구독자 분들이 많이 증가가 돼서, 그래서, 요즘 아주 제가 아주 좀 놀랄 지경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100명이, 구독 가입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의 채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는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실 무기한 재택근무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부를 때까지는 뭐 기본급 아주 뭐 적게 주고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무기한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좀 회복의 기미가 요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악화돼 갖고 좀 나아질만 하면은 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직장으로 가는 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뭐 사장님께서 저희를 아직 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일단 작년 4월서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작년 4월에 그러니까 너무 한 달은 좀 급여의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좋았죠. 몸이 편하고 그런데 심심하니까 주식은 계속 했었는데 너무 이제 무료하니까 제가 저 혼자 주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저도 요즘 계속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많은 주식 방송이 있는데 그 주식 방송들을 내가 이제 많이 봤죠. 다른 전문가들의 주식 방송 봤는데 하나같이 말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막 문자 오잖아요. 뭐 사라고 뭐 사라고. 근데 그 사라고 할 때 자기는 샀나? 자기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막 남들한테 막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추천한다는 거는 제가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특히 경제 TV 방송도 그냥 참고만 하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럼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럼 내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분명히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떳떳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사지도 않은 거를 너 이거 사, 너 이거 사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설사 내가 사람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 좋다고 얘기하면 또 모르는 분들은 그냥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계좌를 다 공개하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께 적극 매도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참고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높아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남의 말 듣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 사람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책임인 거지 그 사람이 사기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남의 말 듣고 해보고 남의 말 듣고 사실 NKMX를 5년 전에 누구 말 듣고 샀는지 아십니까? 제
와이프의 친구한테,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한테 들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었어요. 벌었다가, 어, 이제 좀 또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탈 때 그때가 한 2, 3천인가 탔었어요. 그렇다가 더 갈 줄 알았는데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주식이 서투르신 분들은 손절 잘 못해요. 계속 본전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NK맥스를 보유했는데 그 3천만 원이 1억 1천이 됐어요. 투자금이. 계속 제가 중간중간 물 탄 거죠. 그러면서 5년을 인내하면서 그래도 단가가 고가 때였어요. 18,000원대, 2만원, 그러니까 2만 얼마에 샀다가 2만원, 18,000원. 지금은 이제 17,000원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고통을 했는데 주식은 함부로 남의 말을 듣고 사면은 돈도 잃지만요, 사람도 잃어요. 다행히 뭐 우리 와이프는 그 친구랑 아직도 돈독하게 지내서 지금 우리가 NK맥스 끝까지 보유한 걸 몰라요. 그분은 손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밖에 없다고 했죠. 1억 이렇게 1억 천이 들어간 걸 몰라요. 아마 2, 3천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탔고 그렇게 되니까 한번 제가 손절을 못하는 스타일이 되니까 이 단타꾼들의 이 대응은 손절을 칼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손절을 잡고 이렇게 주식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회사를 믿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저의 계좌를 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5년 동안 그 인내 고통 속에서 5년 동안 여러 전문가들 방송도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직접 겪어도 보고 제가 볼 때는 주식 공부는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경험이에요. 많이 잃어보면 이 그때에 대해서 주식에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계좌를 보여주고 제 매매했던 거를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실수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보여드리려고 이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도 심심하지 않아요. 이 주식하면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 또 코로나 같은 시대에 또 재택근무할 때 소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댓글도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고 물론 안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제가 인기가 높아진다는 생각에 결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취지를 말씀드린 건 바로 어,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하는데 나의 계좌를 다 공개함으로써 나의 진정성을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수 매도 적극 권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엄연히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신이에요. 저도 그냥 오래 인내를 잘하는 그냥 개미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작년 5월서부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수익이 작년 아까 보셨죠? 첫 방송 때 마이너스 8,100이었던 거 지금 해서 3,800이 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컴퓨터 돈이에요. 그 마이너스 8천도 손실을 실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마이너스 손실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컴퓨터로 그냥 수익이에요.
아직 내가 수익 실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값도 오르면 막 사람들 뭐 집값이 뭐 5억, 10억씩 올라서 뭐 외제차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외제차 산 거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 돈을 여기 실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올랐지만 팔아야 내 돈인 거지 그냥 깔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집값 무너지면 그때 못 팔은 거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그때 집을 팔아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집을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살 게 또 비싸요. 그러니까 또 집은 제가 볼 땐 주택은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상승기에 팔았다 해도 다시 살 수 없어요. 그죠? 하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 부동산인 게 또 하락기를 또 기다린다는 건 또 막연하잖아요. 주식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4천 가까이 수익이지만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이렇게 아직도 주식장은 긴장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작년 5월서부터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수익 실현한 거랑 그다음에 또 손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지 한번 1년 기념 손실복구 기념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작년 5월이죠. 5월 이제 기준은 제가 방송한 날부터 제가 수익 실현을 얼마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작년 5월 1일이죠. 20년 5월 1일 거의 현재까지 해서 지금 이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4,300만 원을 수익을 실현했네요.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그러니까 작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러면은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수익률 높은 순서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루온을 100% 먹었고요. 제가 이루온을 분할 매도해서 좀 총 100%지만 제가 300%도 먹었어요. 보실까요? 어, 150% 나오죠. 이제 이루온에 대해서 이게 분할 매도한 겁니다. 이거 리스트인데 지나갔죠. 300%도 있어요. 네. 네, 참 제가 이론을 한번 견뎌내니까 NKMX도 이렇게 한 두세 배 먹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제가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루온 100%였고 그 다음에 뭐 엔텔스 50%, 뭐 덱스터 45%, 알체라 43%, 뭐 머니큐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솔본도 25% 이게 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토도 24%지만 투자 금액이 커서 그래도 200만 넘게 했네요. 네, 그리고 네, AFW도 150, 네, 23%. 보시면 네. 제가 NKMX를 손절을 했었네요. 근데 이거 제가 50 한 주죠. 언제 했나 볼까요? 네. 2020년 5월 26일. 제가 50주를 왜 손절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매수하려다가 손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모르고 왜 매수를 누르려던데 매도를 잘못 눌러갖고 그런 적도 여러분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NKMX를 이렇게 24%나 그것도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50주를 내가 손절한 거 보니까 불알 매수 하려다가 모르고 매도를 눌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실수라고 보면은 저는 작년 동안에 손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실수라고 보면.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말씀드린 게 저는
제가 수익 난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손절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손절한 게 없어요. 아까 NKMX 이거 50주는 아까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수 눌렀다가 모르고 매도 눌러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NKMX를 제가 계속 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매수, 그죠? 매수 하려다가 네. 그러면 네, 일단은 그러면 작년 5월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4,4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3,800 거의 4,000이죠. 4,000이라고 하면 아직 수익 실현은 안 했지만 현재 4,000건이 이제 수익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네, 됐고, 자, 그리고 지금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 종목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중별로 한번 볼게요. 네, 제일 비중이 높은 게 NKMX, 그 다음에 SJ솔루션즈, 이제 VRGMP, 이제 더미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NKMX를 5년 만에 이제 수익으로 돌렸고, SJ솔루션즈는요, 이것도 5년 전에 NKMX랑 같이 투자한 건데, 물렸는데, SJ솔루션즈가 여기 보시면 이때 한번 올랐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절반 이상을 제가 그때 5천 투자했었는데 한 3천 가까이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아까 그거 보여드릴 거랬네. SG 솔루션즈. 네, 일단은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서 나머지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VTGMP는 이제 작년에 산 거고, 그다음에 미동은 네, 이것도 5년 전에 산 거예요. 60%, 마이너스 60%예요. 1700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무모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동은 재무 상태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일단, 제가 지금 미동에 1700, 물론 대박이 나면 좋은데, 좀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미동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엄폭물산도 작년에 산 건데, 이건 또 많이 물렸어요. 엄폭물산 많이 물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0% 아래에서는 최근에 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샀던 거는 워낙 바닥권에서 샀기 때문에 회복도 금방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계좌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수익률 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NKM에서 제일 수익이 높으니까 여기 있고 63% 7천만 원. 여기 좀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이게 5년 전에 샀던 게 뭐냐면 지엔코, 미도, SG 솔루션즈, STI, 지엔코, 더 미도, 알파홀딩스, 그 다음에 NKMX 이게 5년 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해성옵티스는 2,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풍물산도 이건 작년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아니면 올해 아니면 작년인데 거의 다 뭐 다시 금방 뭐 상한가망이면 다 플러스 10% 20%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작년 유튜브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실현한 수익은 아까 4천만 원 돈 보셨죠? 그걸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컴퓨터 돈으로 수익권으로는 이건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천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결산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방송이, 이런 거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나 손실 다 보여드리지만, 손절한 적은 없습니다. 인케이맥스 50조 실수한 거 빼고는 손절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좀 더 미동이 제일 커요. 손실이 1,000만 원.
아직 실현된 손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인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동은 자율주행 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네. 이제, 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NKMAX를, 이제 지금 보유하신 분이나, 이제 슬슬 뭐, 물을 타시려고, 뭐, 신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번 NKMAX를 제 눈으로, 그러니까 제 내피셜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매도 그렇게 어디 딱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이 책임이 있는 거지, 저는 참고만 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됩니다. 네. NKMAX하고 메디포스트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 우리가 이제 세포 치료를 해서 이제 줄기세포 얘기 나왔다가 이제 요즘 와서 이제 NK세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이 메디포스트도 이제 면역력 관련해서 이제 뭐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NK맥스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가, 그러니까 면역 관련 물론 신약이나 그런 관련 테마가 있으면 NK맥스랑 메디포스트가 같이 오른 적도 있었어요. 테마가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제가 메디포스트를 이제 한번 비교하는 이유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좀 뭐했어요.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그래도 좀 상장한 지 꽤 됐고, 이제 바로 이렇게 2005년에 상장해서 5년 만에 이렇게 몇 배를 갔냐면, 저점에서 4,000원이, 4,000원이 한 50배 간 거죠? 거의 저점에서 50배 간 거죠. 50배. 네. 그럼 NKMX 볼까요? 차트. NKMX는, 네, 보시면, 이건 좀 수정 주가로 되어 있네요. 네. 일단 수정 주가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무상 증자도 받았기 때문에 수정 주가를 해보고, 그럼 매드포드가 좀 수정 주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수정 주가 아니네요. 네, 하여튼 뭐 메디포스트는 별 변함이 없네요. 뭐 네. 그러면 보시면 다시 깨끗하게, 그래서 5년 만에 50배가 갔고요. NKMX 볼게요. NKMX는 지금 거의 5년 만에 얼마 간 겁니까? 여기서 거의 3만원이라고 치면, 5천원에서 3만원이면 거의 6배 간 거죠. 예. 여기는 5년 만에 이제 50배를 간 거고, 여기는 5년 만에 6배를 갔습니다. 아니, 바닥이 여기니까 5년 만이 아니고 얼마죠? 작년 3월이 저점이었으니까 1년 한 6개월 된 거죠. 1년 한 6개월이라고 치고 1년 6개월 만에 5배, 한 6배 가까이 간 거고, 여기는 2008년 10월이니까 거의 3년 안에 이렇게 50배가 간 거죠. 그죠? 네. 60배가 거의 간 거죠. 60배. 네.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세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앞부분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네. 보시면
역대 거래량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죠? 역대 거래량이 이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역대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 이제, 큰 급등 랠리 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한 2년 동안은, 우상향 하면서 조정받고 우상향,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건데, 자, 이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볼게요. 깨끗하게. 네, 보시면, 이때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이제 여기를 간 건데, 보시면, 2,100원에서 여기 얼마일까요? 네. 한 12,000원 나왔네요. 얼마입니까? 거의 대여섯 배가 간 거죠? 네, 대여섯 배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심하게 받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우상향 내리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차트가 되게 봉이 좀 지저분한데 이때는 15% 상한가가 15%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좀 완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급등한 거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2011년 11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년선에서 이제 제대로 상승이 나와서 1년선 바닥에서 제대로 상승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제 1파, 2파, 3파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은 1파가 된 거죠. 이게 큰 1파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걸 작은 3파라고 보면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6개월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제 이런 큰 랠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 바로 직전에 차트를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최저가가 13,000원이 나와요. 계속 6개월 동안 조정을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 물리는 개미들은 계속 횡보하면서 다시 또 자꾸 전저점 이탈하고 여기 또 보면 또 계속 전저점 이탈할 듯 막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쭉 3개월 동안 빼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갭으로 상한가가 나옵니다. 바닥에서. 물론 그때는 15%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요.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12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12만원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이드포스가 이제 여기 역대 거래량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이제 다시 조정받고 이제 큰 랠리를 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NKMX는 바로 요 시기를 거쳤다. 그러니까 메디포스로 따지면 요 시기를 겪은 거 아니냐. 응? 즉 여기서 들쑥날쑥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한번 겪었다. NKMX는 이 부분을 겪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6개월 이상
조정이 들어왔죠. 그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8개월이네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인케믹스도. 이건 인케믹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보시면 여기 바닥에서 갭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가가 30%죠. 상한선이. 그래서 30% 갭으로 상승하고 이렇게 내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메디포스트도 이렇게 크게 랠리를 바로 하기 직전에 바닥에서 여기서 6개월을 조정을 했고 다시 좀 깨끗하게 여기서 어느 정도 랠리가 좀 나왔다가 만만한 랠리였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의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여기 갭으로 상한가를 갔다. 거의 점상 비슷하죠. NKMX도 보시면 여기 점상이지 않습니까? NKMX 메디포스트도 이렇게 점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NKMX도 점상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내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좀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이렇게 메디포스트하고 NKMX 관련 다 면역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어서 한번 보게 된 거고요. 보시면 그럼 메디포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리를 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 네, 여기서 내리를 시작할 때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인 거죠. 네. 보시면 여기 13,000원에서 여기 쌍봉이 나올 때까지 48,000원이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3배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3배. 그러면 NKMX는 보시면 11,800원에서 3배면 얼마입니까? 한 33,000원 정도 되나요? 네. 33,000원 정도인데 물론 이거랑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흐름을 잠깐 본다는 거죠. 흐름을 잠깐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왔죠. 여기 3배 가고 나서 3배 가고 나서 이제 여기 조정이 나왔는데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8월에서 한 2달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이거를 정고점을 뚫고 랠리를 가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1파, 2파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1파, 2파, 3파, 이거 좀 억지 같기도 하지만, 이런 1파, 2파, 3파가 대충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 NKMX는 이제 1파 하고 2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3파가 한 번 더 남아야겠죠. 그죠? 네,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2파가 끝날 쯤에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까? 네, 보시면 1파 이제 2파 상승이 나오는데 보통 1파하고 2파는 같거나 아니면 2파가 더 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10,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은 19,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하면 한 30,000원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딱 얼핏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2파가 끝난 거죠. 상승 2파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 3파를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일 거냐? 아니면은 여기일 거냐?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겠지만 저는 많이 내려와도 한 25,000원 부근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 나와봤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저는 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근데 제가, 그럼 매수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다른 계좌에다 살 겁니다. 누구 계좌요? 제 아들 계좌예요. 그래서 저는 NKMX가 암을 정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들 계좌에 그냥 저축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계좌를 이원을 하겠다. 신규로 매수하는 건 다른 계좌로 하겠다 하는 거고, 저는 날아가는 거에 올라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저는 살 때 운봉 그런 데 타거든요. 아니면 바닥권에서 돌파할 때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권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고가권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날아가는 거 사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NKMX가 더 뭐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매드포스트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가니까 좋지만 이렇게 2개월 동안 이렇게 행보하면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멘붕이 일어나요. 또 미수 쓰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멘붕이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미수를 뭐 너무 무리하게 쓰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끝까지 장투하는 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미수하시는 분은 저랑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딴 데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2파로 끝나면 조정의 기회는 오니까 그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는 1파 조정 나오고 2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조정이 나왔다 치면 이제 3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3파는 더 요 상승 그다음에 요 구간 상승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3판 때는 정말 큰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3판 때 이제 집중을 할 거고요. 분할 매도를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했고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NKMX는 이제 5년 동안 장투를 하는 바람에 이제 비자발적인 장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운도 인내하는 자한테 오는 거지 서두른 자한테는 행운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가 단타 자기 많이 해봤지만 단타로는 절대 큰 돈 못 번다. 손절만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몸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장투를 이제 중장기를 권해드리는데 그럼 제가 이제 5년 동안 겪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되게 간단해요. 바닥권에 사서 상승 시그널을 보고 매수하여 분할입니다. 분할 매수하여 인내한다. 저 간단하죠? 바닥권에서
상승 시그널을 캐치해서 분할 매수하여 인내한다. 이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NKMX도 제가 이렇게 7천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중간에 물을 많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너무 몰빵을 했기 때문에 몰빵한 사람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 그러면 바닥권은 뭐냐? 나중에 이제 제 방송을 보면 가끔 제가 이제 팁을 드리지만, 바닥권은 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매드포스트를 봐요. 매드포스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만큼 상승했다가 이만큼 좀 저기 내려온 거잖아요. 물론 들쑥날쑥했지만 이제 바닥권이 된 거죠.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 바닥권인데 이제 1년선 아래에서 저는 항상 기준이 1년선 아래예요. 바닥권은. 근데 이제 바닥권이 시작된 거냐, 아니면 바닥권이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시기가 온 거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인데, 바닥권이라도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동 평균선이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권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됐는데 1년선이 이게 1년선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 시작하고 해서 이렇게 인내하는 것보다 이쯤에 사서 인내해서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사기 위해서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뭐 거래량이 하나 폭발했다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여태까지 맨날 저기 5일 역별이었다가 5일선하고 21선이 골드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뭐 예시니까 이거 아니에요. 절대 뭐 법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난 이제 또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산다든지. 근데 내가 사도 바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한참 지나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인내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바닥권에 사서 상승 시그널을 보고 분할 매수하여 인내를 한다는데, 상승 시그널이 나와도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장이 나빠서 계속 횡보한다든지 더 떨어진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장은 전쟁터기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이거 저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하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폭넓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바닥권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보고 분할 매수해서 인내한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년선 아래 기준을 두고 밑에서 행보를 오랫동안 그걸 이제 위주로 보죠. 바로 이제 조금 이제 초입에 들어간 거는 시간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초입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행보하는 거 있죠, 바닥에서. 근데 거래량도 없고 계속 그러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시그널을 좀 봐야 돼요. 그게 저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바닥권에서 상승 시그널을 보고 분할 매수하여 인내한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만 보고 살 거냐? 아니죠. 바로 회사 재무 상태도 봐야죠. 회사 정보, 재무 상태, 유보율, 부채율, 유보율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KMX 여기 보시면 기업 분석이라고 딱 보면은, 네,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시면 뭐 연간 적자지만 이거 NKMX는 이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좀 이게 전망이 좋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당분간 적자여도 계속 이제 성장을 유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유보율도 500이면 괜찮잖아요. 부채율도 적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상장 폐지될 경우는 없고, 뭐
몇몇 종목들은 기술 특례로 들어왔다가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간 거는 그건 저거잖아요. 뭐 임상 결과를 뭐 조작했다든지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NKMX가 불법을 저질 일은 없으니까. 뭐 하여튼 이런 재무 상태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유보율이 뭐 잠식됐거나 뭐 그러면 안 좋겠죠. 그리고 이건 기술 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도 아닌데 계속 적자된 회사는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미동, 참 제가 오래 들고 있지만 불안한 게 미동 보시면 연간 보세요. 다 계속 적자예요.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6개년 연속이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걸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지 별도로 하는 건지 모르겠죠. 별도로 할 때는 그래도 중간에 흑자가 있어서 미동이 뭐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래서 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재무제표로 꼭 봐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더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몰빵 금지입니다. 절대 한 방에 사는 거, 한 방에 매도하는 거. 제가 몰빵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종목이 30개가 넘어요. 사실 이걸 어떤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농사마냥 나중에 올라오면 수익 먹고 떨어진 거는 그 수익으로 떨어진 거에 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농사 짓는 기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의 이제 종목별로 나중에 분석을 할 때 그 투자 방법 저만의 그 투자 전략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네.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 방송 들어주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막 구독자 수도 막 늘어나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이거 한번 이제 1억 손실 복구 기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을 해서 여러분이 잘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또 1년 넘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거라고 있다면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내 잘하는 개밀뿐입니다. 저도 남의 전문가 말 듣고 제가 필터링을 해서 종목도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3,000개 넘는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한 걸 보고 제가 차트 보고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선정하고 하는 거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식이 재밌지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고가권에서 뉴스 보고 남들이 사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사시면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식은요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야 세력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 여러분 돈 뺏으려고 한다는데. 그리고 주식 전문가가 뭐 추천했는데 여러분이 그 주식 전문가 얼굴 본 적 있어요? 직접 만나서?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 추천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NKMX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을 끝까지 보유하시는 여러분 인내가 결국 여러분의 좋은 열매를 갖다 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내하라 인내하라 만수로 만수로 갑수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